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유도라 웰티의 단편선입니다. 이 책에는 내가 우체국에 사는 이유라는 단편 이외에 총 31개의 단편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 사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냐면요. 제가 10월에 부산에 여행을 갔을 때 한 책방에서 한 책을 샀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라영 작가의 독서 에세이, 여자를 위해 대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 이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유도라 웰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 작가가 쓴 단편이 궁금해져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라 웰티는 미국의 작가이고 최근까지 살았어요.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 산 작가고 거의 90년을 산 작가인데요. 여기 미국 지도를 보시면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주에서 유도라 웰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살았고 중간에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려고 자신의 지역을 떠난 적은 있었지만 90 가까운 평생 동안 거의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도라 웰티는 그런 미국의 남부 사회를 잘 담은 작가라고 하는데, 일단 이 책에서 캐서린 앤 포터가 쓴 서문에 보면 단편 소설 작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단편 소설을 잘 쓴 작가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장편 소설을 써야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특히 출판사에서 재능 있는 단편 소설 작가한테서 장편 소설을 얻으려고 하는데, 캐서린 앤 포터는 그게 아니다. 단편 소설은 장편 소설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라 단편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은 그것으로만으로 단편 소설의 대가로 인정받아야 되고, 단편 자체는 하나의 우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도 좀 여기에 공감이 갔던 것이, 제가 원래는 거의 장편 소설을 주로 읽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러시아의 작가 체호프의 단편을 읽기 시작하면서 단편 소설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체호프의 단편은 뭔가 거기에서 뭘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더라고요. 그 길이가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체호프의 어떤 단편을 보면 거의 2장, 4장 이렇게 끝나는 단편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체호프의 단편을 읽고 나서 저도 단편 소설을 잘 읽게 되었고, 특히 그 다음에 러시아 여성 작가들, 예를 들어서 류드밀라 올리스카야나 류드밀라 페트루셰프스카야, 그런 러시아 여성 작가들의 단편도 읽으면서 단편의 매력을 새로 알게 됐고, 장편은 장편 그 자체로, 단편은 단편 그 자체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도라 웰티의 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유도라 웰티의 단편은 체호프랑 현대 러시아 여성 작가들의 단편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체호프의 단편을 보시면은 그게 배경이 시골일 수도 있고 좀 작은 소도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신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한 부분을 딱 떼어서 온 것 같은데, 거기 이야기에는 언뜻 보아서는 어떠한 권선징악이나 아니면 교훈 같은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 그 자체로 보여주고, 또 그 삶은 굉장히 팍팍한 삶, 일상의 사람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빛이 묻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유도라 웰티의 단편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도라 웰티가 아까 미국 남부 미시시피 주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단편 역시 미국 남부의 그런 작은 시골 소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자신의 그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다 사정을 알고 있고, 뭔가 답답한 삶의 느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삶에 파묻히면서 색을 발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게 그대로 담겨 있어서 좀 체호프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현대 러시아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그들의 작품 역시 좀 답답한 상황에 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혼자서 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런 게 현대 러시아 여성 작가들의 단편에서도 그렇고 유드라 웰티의 단편에서도 그렇고 나오는데요. 그런 게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유드라 웰티의 단편에 담긴 이야기들이, 이거는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 남부에 한정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따지지 않고 공통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뒷면에 나와 있는 미국 남부의 협소하고 단조로운 삶에서 인간 사회의 다양한 갈망과 갈등을 포착해낸 열정적인 관찰자이자 위대한 이야기꾼이라는 설명이 정말 딱 유드라 웰티에게 맞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이 두껍고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도 거의 가장 두꺼운 책이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는 못하고 몇몇 단편들은 건너뛰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유드라 웰티의 단편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은 장혜령 작가의 소설 진주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책이 일단 민주화 운동을 하던 아버지를 둔 딸의 이야기라는 거를 접하게 되었고, 또 제목이 좀 와닿아서 궁금해서 원래 출간되었던 당시에 읽어보고 싶었는데 거의 1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서야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거의 11월에 제가 빌렸는데 지금이 12월 말이죠. 도서관에 대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대출하기를 3번째 반복한 뒤에야 읽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긴 책은 아니고 또 내용이 약간 에세이와 소설 그 사이이기 때문에 읽는데 오래 걸리는 책은 아닌데 유독 제 상황이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을 때가 이제서야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진주는 처음에 이 제목이 가진 뜻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개에 있는 진주, 보석 진주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진주라는 도시인가? 아니면은 사람 이름 중에 진주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일단 답을 알려드리면 도시 진주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이 되시는데 그 수감된 감옥이 진주 교도소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렸던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를 면회를 가려고 진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진주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를 면회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나중에 그 여자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 작가, 장혜령 작가가 되는데 작가가 나중에 혼자서 또 진주라는 도시를 다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서 그 버스의 종점이 진주 교도소인데 거기에 내려서 있다가 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이 책은 뭐 말씀드렸듯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아버지를 둔 딸의 시각에서 주로 쓰인 책이고, 어릴 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을 하러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주로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렸던 내가 뭐 일기를 쓰거나 그다음에 어렸던 나의 시각에서 본 당시의 삶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에세이랑 소설의 그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뒤쪽에 보면은 작가가 이 진주라는 소설을 쓰게 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작가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거는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에세이를 초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소설의 장르를 골라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내용이 정말 좋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문장이 좋았어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이 첫 문장 자체가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아버지가 딸에게 자전거를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딸의 원고지에 썼던 글도 나오고 일기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일기장에서도 그 중에 한 일기에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5.18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관련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밑에다가 그냥 깨끗이 잘 썼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교도소에서 아버지를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교도소 직원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분은 좋은 분이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미묘한 지점이 인상 깊었어요. 또 이 책은 그 작가님께서 책을 쓰는 과정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 자료들을 열람을 하시면서 또 책을 썼다고 하셔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분들의 회고나 아니면은 분신하신 분의 유서 같은 내용들이 또 여기에서 좀 다뤄지면서 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말 에세이이면서 소설의 그 사이 확실히 에세이를 초과하는 무언가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잘 읽은 책이고 또 이 책은 책의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어떻게 해서 이 소설을 썼는가 그 과정까지 끝까지 읽어보셔야 책의 독서가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